장해동 뉴타운을 갔다 왔는데 요즘 좀 뭐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보고 마음에 들더라고. 뉴타운이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옛날 빌라촌 거기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 지으면 3만 세대 정도. 뉴타운 최대 규모. 앞으로 서울에 3만 세대 될 만한 뉴타운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제가 추천드릴 물건은 매매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 전세가 한 1억 정도.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5억 5천에 사면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되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홈테크를 하기에는 조금은 요즘 10억짜리 아파트 구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전세 월세도 좀 계속 불안하니까 저는 왜 여기를 또 추천하냐면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오늘 부동산 편입니다. 자, 우리 김 소장이 오늘 이제 뭐 메이크업이 좀 있네요. 얼굴에. 예쁘게 하고 왔죠. 근데 어디 분장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방송사. MBC? MBC가 제일 나? MBC가 시선이 제일 좋던데. 어허. 그래도 뭐 누가 해줘도 잘 나오니까 뭐. 그래요. 사실 오늘 이제 김 소장이 이제 바쁜 이유가 있죠. 6월달에 지방선거 또 우리 이제 국내 어쨌든 정치 어떤 뉴스들이 이제 선거판에 이제 많이 이제 집중 부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보유 이제 특별공제 폐지 이런 얘기를 사실 지난번에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저기 전세 살고 있으면서 저기 좋은 아파트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던지긴 던졌는데 이번에 좀 얘기가 좀 세게 나왔다면서요? 이번에는 좀 세게 나오긴 했죠. 이게 사실은 왜 시작이 됐냐면 진보당인가 아무튼간에 진보 성향의 당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뭐 생애 최대 2억까지만 해주겠다. 뭐 그리고 그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줄이겠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박을 하죠. 진보당도 야당이야.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했겠지. 진보당도 성향은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를 했나 보죠. 반박을 했죠. 1주택자에 대해서 왜 세금 폭탄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저기 투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강남에 정착을 해서 그래도 한 30년 갖고 있었는데 딸랑 집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 말이죠. 뭐 이렇게 이제 투기꾼으로 뭐냐 이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짓 선동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X에 글을 올렸는데. 아니 어떤 게 거짓 선동이라는 거야? 세금 폭탄이? 세금 폭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주하지 않은 장기 보유만으로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았는데 장기 보유만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맞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는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양쪽 말이 사실은 다 뭐 일리는 있잖아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고 왜 세금을 이렇게 불로소득을 많이 깎아주냐.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오랫동안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나는 논란이 이제 부딪히면서. 그렇지. 내가 뭐 사실은 저기 상황이 안 돼서 안 사는 거지. 그렇죠. 나도 강남에 살고 싶은데 저기 무슨 지방에 가 있는데 뭐 식구들이 그러니까 뭐 나는 거기 전세 주고 여기 사는 건데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냐면 기자들도 뭐 클릭 수가 안 나오면 쓱 넘어가는데 이게 뭔가 반향이 있나 봐.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게 일파만파로 막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일파만파까지는 아닌데 부동산계에서만 부동산계에서는. 그래서 간만에 또 요즘 방송이 또 갑자기 막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슨 세금인지 무슨 혜택인지는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1세대 1주택자 가장이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 세대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10년 보고 10년 거주는 지금은 의미를 나눌 필요는 없죠. 왜요? 현재까지 그냥 그렇게 줬으니까. 그잖아. 그래서 다르죠. 네. 왜냐하면 10년 보유만 하면 40% 거주 안 하면 거주도 해야 또 40을 주는 지금 그랬어요 여태까지? 40 합쳐서 80. 아하.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80. 아하. 문재인 정부 때는 야 보유만 해서 80은 너무해. 이미 나왔던 얘기네. 반을 쫙 잘라서 10년 보유하면 40은 줄게. 거주하면 40. 아하. 결합하면 80. 80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아하. 왜 40을 줘? 보유만 했는데? 아하. 그 40을 이것도 뭐 손대겠다. 20 정도로 이제 깎겠다 뭐 이런 얘기야. 깎겠고 가격도 더 줄이겠다. 총량을 하겠다. 원래 20억 남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40% 정도 낸다고 치면 한 8억 정도를 내는 거잖아요. 8억 정도 내는데 1억만 내도 되니까 장특 공제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5억에 샀어. 한 20년 전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강남에 5억에 샀는데 이게 40억이 됐어. 그럴 수 있지. 35억이 남잖아요. 3억. 그러면 장특공제 지금 기준에서 받으면 약 한 2억 정도만 세금을 내면 돼요. 아.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아니야? 양도세? 라고 하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 아하. 그러면 40억, 50억 넘어가는 강남 쪽은 12억 비과세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터무니 안 없으니까. 되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억 아래 아파트, 인천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 없고 그냥 12억 비과세 받으면 되니까 강남 쪽은 굉장히 민감한 아니 그러면 12억 미만은 아예 세금을 안 내? 2년 보유, 어. 규제 지역은 2년 거주만 하면 어. 양도세 비과세. 아 양도세 안 내? 그거 몰랐어요? 난 몰랐어요. 진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도는 12억 아래가 많으니까. 나도 이제 뭐 사실은 인천하고 이제 일산 여기 한 두 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와닿지가 않는 게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으면 양도세를 안 내도 돼요. 그래 남는 게 없어. 아니 왜냐면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인천하고 무슨 저기 일산 그리고 뭐 부천 이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분당하고 뭐 안양, 평촌 이런데 빼고는 집값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떨어지고 한 채는 올랐어. 이거 합산되거든요. 그래서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떨어지면 같이 팔면 많이 올랐는 집은 양도세가 좀 감면받긴 하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불합리하다. 왜 2억밖에 안 내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은 그러네. 왜냐면 이제 그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없잖아. 건물은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빌딩도 마찬가지. 토지든 건물이든 뭐 2주택이든 뭐든지 간에 장기 보유하게 되면 30% 내주죠. 30%? 네. 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약하지 뭐 30%. 저희가 사실 제가 이런 쪽에 이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그럴 수 수원 땅 산지 벌써 이제 좀 있으면 20년 되거든. 오른 게 없어. 30% 감면. 근데 오른 게 없어. 오른 게 없으면 세금 내일 없어. 오른 게 없으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남에 사실 다수분들이 걸리겠네 이게. 다수분들 걸리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그럼 장특공제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왜 이게 생겼냐면 20년 전에 4억에 샀잖아요. 그 20년 전에 4억이면 돈 가치가 큰 돈이지.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20년 전에 4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35억 남았다고 해도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안해 보면 35억 번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회비용도 있고 뭐 이러니까. 기회비용도 있고 화폐 가치 떨어진 거 감안해 보면 이 사람이 15억, 20억 정도 벌었으니까 장특공제로 좀 감안해주자. 인플레이션 방어를 좀 해주자. 근데 이제 또 반대 어떤 그 론자들은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 집 사서 거기서 잘 살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까지 좀 뭐 저기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집주인은 아니 내가 살아서 20년 잘 살았는데 내가 세금을 다 내야 되나? 집값이 올라갔는 게 내가 사서 올랐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세금을 걷는 당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당국 입장도 감안을 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이제 주식은 뭐 사고 팔고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사고 팔고가 더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이게 단타를 치면 투기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우리가 1년 이내에 팔잖아요. 6개월 후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율이 그냥 지금 양도세 중과세 빼고라도 70%. 1년 이내는 70%로 무거운 중과세. 야, 너 단타 치지 마. 부동산은 단타 치는 거 아니야. 아하, 우리가 사실 저기 팔고 싶어도 사실은 저기 나라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순응해서 어차피 이제 집이란 특성상 그래서 우리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갑자기 혜택을 줄이면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동안 오래 가지기를 아하. 추천을 했는데 아하. 왜 이제 와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하. 팔을 비트느냐에 대한 논란이니까 사실 이게 좀 각자 입장에 따라서 약간 민감하긴 하죠. 근데 그럼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여태까지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그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일몰도 어쨌든 간에 걷어들였고 뭐 점차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대출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될 현실화가 보이네요. 거주는 인정해주고 보유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은 맞는데 이제 논란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반응이 두 종류가 나올 것 같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난 거주할래. 나 들어서 살래. 내가 2년만 거주하고 10년 보유했는데 그러면 내가 입주해서 8년 더 채울래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고령자들 있잖아요.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10년 더 채우면 80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중과세처럼 3개월 후에 할 게가 아니라 단계별로
이재명 대통령 또 순차적으로 할 거니까 출구를 열어줄게. 그 사이에 팔어라고 하니까 고령자들은 좀 팔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70 정도 되면 5억에 사서 40억 되면 한 2억 세금 내고 나머지 가지고 고향에 가서 집 하나 사고 차도 바꾸고 애들 좀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매물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럼 저기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방송을 몇 군데 돌았잖아요. 네. 거의 그 변형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변형을 주지. 설마 똑같이 하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저 돌발 질문하는 사람은 없지 별로. 어떤 돌발이요? 난 이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냐 이래 물어보는 사람도 어떡하냐. 홀짝 그런 걸 물어봐. 똑같은 내용. 그러면 우리 사람들한테도 주식 뭐 매일경제 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걸 아닌가? 아니, 저도 뭐 조금씩은 바꾸죠. 조금씩 바꿔? 나도 바꿔야겠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똑같은 얘기하는 게 제일 지루해요. 옛날에 선생님이 제일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네, 왜냐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게 제일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어. 그렇죠. 그 선생님은 1반에서 하고 2반에서 하고 3반에서 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러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저기 역사 강사가 있어요. 라영안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역사 강사처럼 힘든 역사는 게 없다고. 똑같잖아. 바뀌는 게 없잖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갑자기 뭐 저기 이 사람 자체가 무슨 뭐 진보적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갑자기 뭐 시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입시 혹은 뭐 공무원 이런 거에 똑같거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형님 그래서 좀 지루해서 자기 무슨 덮밥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역사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업으로 같이. 부업으로 부업으로. 너무 지친다 이거야. 역사라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그럼 공부를 더 안 해도 되잖아. 역사는. 아이 근데 또 어떻게 그래? 우리 역사를 했어야 되나? 한 번 공부하면 계속 가네. 매번 학생들 상대로 그것도 유지하는 거 자체가 공부잖아. 그런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김만 소장이 참 힘들어 보여. 계속 자 AI예요. 질문하면 툭 튀어나와. 그럼 어떤 방송국은 끝나고 막 그래.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면 술술술 나와요. 계속 해봐. 술술술 나와. 자다가도 나와.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더 매끄럽게 해야지. 방송에서는 매끄럽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매끄럽게 해.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래요. 아유. 그래서 요거는 지켜봅시다. 장터 그래요. 문제는 어떻게 될지. 어쨌든간에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슈를 던집니다. 이슈를 던지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실행력 추진력이 뭐 그래도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고. 아무튼 근데 장터 이제 공개는 우리 어쨌든 세 명하고 다 상관없어. 상관없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만. 그래요. 많이 안 오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이제 그 이제 장유동 뉴타운을 갔다 왔는데 장유동도 사실은 잘 몰라. 잘 모를 수 있어. 아니 왜냐면 태어나서 장유동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로? 장위는 사실 크게 생각나는 게 없긴 해. 드림랜드 옛날에. 옛날에 드림랜드. 지금은 북서울 꿈의 숲. 그게 드림랜드였잖아. 옛날에 그 저기 어린이 그 저기 서울랜드 같은 그런 거. 놀이시설 같은데. 거기가 장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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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어디요? 성북구. 저희 장위초등학교 출신. 그래. 아니 근데 여기저기 많이 뭐 안 걸친 데가 없네. 뭐 용인수지부터 많이 떠돌더라 보니까. 떠돌이 아니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발령이 이렇게 났구나. 아니 뭐 발령보다도 그 공무원 아파트 이런 거 배정되면 가야 되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어쨌든 전 서울 토박이도 아니고 장이동에 대한 어떤 시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각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뭐 일단 조금 외져 있으니까 성북구 거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도 이제 경기도 나오고 의정부 나오거든요. 여기가 광운대역 있는데. 그쪽이야. 광운대 있는데 장이동이 여기 거기구나. 장이 뉴타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광운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월계동 거기 상계동 시작하는 그 옆이 장이동이에요. 사실은 저기야 장유동 하면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요즘 좀 뭐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성동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성동구도 별로 안 쳐줬잖아. 요즘은 성동구가 이제 신흥부촌 마용성이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성동구는 이제 어쨌든 강을 끼고 있는데 성북은 개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거기는 워낙 이제 고가 주택들이 많고 그렇게 따지면 기름 뉴타운도 성북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북동 하면은 성북구를 거기만 어쨌든 크게 이제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북구, 성북동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기름 그리고 장이가 성북구에 이제 포함되는 서민들이 사는 예전에 대표적인. 근데 이제 장위가 뭐 예전에 지금 이제 뉴타운이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옛날 빌라촌 맞아요. 단독주택 지금 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치를 보면
북쪽에는 북서울 꿈의 숲 옛날 드림랜드가 있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 지하철 6호선이 다녀요. 석계역, 돌고지역, 상월곡역 있고 동쪽에는 광운대 광운대. 있는 그 자리인데 여기가 커요. 구역이 15개. 아 그래 장유탄이? 네, 뉴타운 최대 규모. 은평 뉴타운 빼고는 아마 여기가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은평 뉴타운은 일반적인 뉴타운이라기보다는 그때 서울시가 추진하던 약간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빼고 거기 이제 뭐 한옥주택도 있고 뭐 이러니까. 민간에서만 보자면 이게 제일 그죠. 다 지으면 3만 세대 정도. 아하. 서울 도심에 3만 세대. 아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한 곳 치고는 제일 크구나. 네. 어. 우리가 얼마 전에 노량진 했잖아요. 노량진이 8개 구역. 그러니까. 9천 세대밖에 안 돼. 맞아. 그러면 만 세대가 안 됐는데. 이게 노량진 3배 정도 규모니까 꽤 크네. 꽤 크죠. 저게 다 언덕백인데 언덕백에다가 뉴타운을 짓는다는 거네? 다 언덕도 아니에요. 평지도 있고. 그러니까 평지도 있는데 저게 원래 제가 그 다니던 초등학교랑 그 뒤쪽에 뭐 지금 저기 있는 장애중학교랑 북쪽 네, 전부 다 위쪽으로는 다 원래 그 돌산처럼 이게 언덕백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성북구 자체가 이제 산이 가까운 동네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철역 가까운 데는 좀 평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은 그렇죠. 1, 2, 4, 6구역은 이미 공사 끝. 6구역은 이제 분양 지금 입주 앞두고 있고. 아 분양 끝났고 입주 4구역, 앞두고 있고. 6구역, 1구역, 2구역, 5구역은 이미 다 끝. 입주해서 살고 있는 어허. 같으니까 꽤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5, 6년 안에 이제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분양 최근에 예정인데. 입주한 게 이제 4구역. 4구역이 장의자의 레디언트라고. 어허. 이게 언제 분양을 했냐면 2022년 11월 12월. 그때 미국이 긴축해가지고 아하.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막 미계약 나오고 할 때 그때 장위 4구역 장위자의 레디언트가 그때 분양을 해가지고 미분양 났지. 그때 분양가가 9억 정도예요. 전용팔사. 아하. 그러니까 2022년에 장위 쪽에 사실 전용팔사 이제 9억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선뜻 손 가지는 않는. 선뜻 손에 안 가죠. 그때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했나? 어. 그래서 그때도 나는 장위? 거기가 9억인가? 그래서 내 후배가 그러는 거야. 거기 미분양을 잡아라. 1억만 주면 잡는다. 그때는 규제도 없을 때니까. 또 놓친 얘기하는구만. 그래서 그때 TV 조선 아나운서도 방송 끝나고 물어보더라고. 장위 어때요? 거기 장위자에 해도 돼요. 그래서 뭘 그런데 하냐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정말로 강력하게 얘기해. 하지 마,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지금 17억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아나운서 좀 피하고 다녀요. 내가. 항상 방송국에 피해야 될 사람들 많아. 저기 좀 많아. 뒷골목으로 다녀야 돼. 근데 있잖아, 김 소장 있잖아. 항상 보면서 나는 느끼는 게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라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여기 위치가 좋으니. 그래서 그게 김종현은 지금 이 가격이 주식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몇 년 뒤에는 충분히 회복을 하고 전고점 그래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사실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난 역할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그때 그 현상만 가지고 미분양이야. 장위? 여길 구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김 소장에 대해서 많은 신뢰가 분들이 떨어져요? 신뢰가 아니라 이제 김 소장이 참 좋은 분인데 저런 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때 본인의 판단 기준은 왜 그랬던 거야?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하라고 했지. 그건 13억 대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장의를 물어보면 돈이 없는 사람 아니야. 9억이나 13억이나. 근데 4억이 그 당시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봐봐. 그거 쉽지 않아. 내가 13억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장의를 물어보질 않아. 아니 이거는 입주가 끝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계약금만 내면 된다고. 1억만 내면 장의도 1억만 내면 잡을 수 있는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대출해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돈이 13억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근데 어쨌든 앞으로 내야 될 돈이 많잖아. 그 나중에 전세를 맞추면 됐지. 아이 근데 그게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지. 내가 그때 3% 나가가지고 고무렵이야, 요무렵이야.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13억 대니까 괜찮다 강동구에. 요걸 얼마나 먹었는데 학생 댓글에 너 건축 앞제비냐, 뭘 받아 먹었느냐, 이 분위기에서 네가 왜 사라고 하냐. 부동산은 저평가다 사라 그러면 욕 티백이 먹어. 근데 왜 장의는 사지 말라고 그랬냐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더 좋으니까 둘 중에 더 좋은 걸 추천했지. 물론 지금 생각하면 장위라도 샀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저기 강북에 살고 있고 나는 굳이 저기 강동에 안 살아도 되는데 비싼 걸 왜 저길 사라고 그러냐고.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야 저기는? 뭐가? 저기 올림픽 파크 포레는 그거는 35억 하나? 35. 네.
그게 3배 올랐지. 3배 올랐고. 많이 오르긴 했지. 장위는 그럼 2배 올랐지. 2배 올랐고. 2배 정도.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물건은 지금 뭐 장위 좌이 뭐 입주한 아파트를 사라는 건 아니고 사실 17억이라도 비싸잖아요. 전세 끼고 사도 전세 끼고 살 수도 없고. 비싸.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15구역. 15.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 자, 여기가 세대 수가 3,000세대가 넘습니다. 15구역이 조합 설립은 됐고요. 시공사 선정까지 됐습니다. 현대건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몸테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네. 돌아가도 되고 아하. 여기는 토지 거래가 대상이 아니에요. 어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도 되고 빌라니까. 입주해도 되고. 빌라니까. 그리고 가격도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지 지분이 5평, 건평이 10평짜리 빌라 15구역에 보면 매매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 전세가 한 1억 정도. 그럼 4억 5천으로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5억 5천에 사면 되죠. 그럼 입주권이 나와. 입주권이 나온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되죠. 그렇지.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지금 안 저희 들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몸테크를 하기에는 조금은 그럼 전세 끼고 사. 전세 끼고 4억 사면. 5천. 전세 끼고 사면 추가 분담금이 또 나오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한 7, 8억? 8억 그렇겠죠. 정도. 그러면 5억 5천에 사잖아요. 추가 분담금 7, 8억 정도 잡으면 한 13억 정도. 13억에 전용 84를 사는 효과? 근데 아까 장유자이가 17억, 18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뒤면 한 20억까지는 갈 수 간다는 있으니까 얘기구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하.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마음에 들더라고. 아. 종효한테, 삼도한테 오. 집 살 생각 없냐고. 아하. 그랬더니 주식이 더 좋은데요. 이러대. 최고. 괜찮지 않나?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요? 당장 이제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신혼부부인데 그거를 그 가치관을 맞추기는 쉽진 않아. 부부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럴 수 있지.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지. 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안 돼? 않아. 그게 쉽진 않아. 안 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약간 새 아파트 뭐 이렇게 갖춰진 데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또 이제 봐야 되잖아. 묻어둬야 되니까. 근데 그 10년에 요즘 이제 젊은 친구 내가 이제 돈이 아주 많고는 모르겠는데 10년을 거기다 묻어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주변에 김 소장 같은 친구도 있잖아. 야, 거기 있잖아. 그거 10년, 15년 될 수 있고 20년 될 수 있어. 너 그거 어떻게 기다리려고 그래?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너 나이 있잖아. 40 넘어. 그럼 중간에 애 낳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 나쁜 친구다. 쉬운 접근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나빠, 그런 친구.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네. 괜찮잖아. 근데 요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요즘 10억짜리 아파트 구하는 것도 도봉구 창동 가도 뭐 8억 이렇게 하잖아요. 주공 아파트가. 그렇게 따져보면 저는 왜 여기를 또 추천하냐면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마포 옛날에 재개발하기 전에 마포 완전 안 좋았잖아요. 다 빌라촌에 공덕, 아연, 성동구 옥수 금호동도 옛날에 드라마 그 이름 뭐지? 서울의 달. 서울에다 그 배경이잖아요. 달동네. 얘기야. 나고 저기 있잖아. 근데 그게 그거. 재개발이 된 지 10년 15년밖에 안 아니 돼요. 어쨌거나 그 근데 동네가. 있잖아. 그 서울의 달 그 김영배 씨 나오고 맞아. 최민식 씨 나올 때가 그게 언제냐면 나 개그맨 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36년 전, 7년 전인데 그러면 그때 30살이던 사람이 지금 70 가까이 됐어. 그 인고의 세월을 젊은 분들한테 그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아라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런 곳들이 대규모 재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흥 부촌이 되잖아. 이걸 상향여과라고 하는데 이제 못 사는 동네였어요. 아파트가 돼.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되잖아. 아파트 한 개가 아니라 구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시너지 효과 타운이 만들어지면서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학군도 좋아지고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편의시설 좋아지니까 신흥부촌이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2만 세대, 3만 세대 될 만한 뉴타운이 어디 있느냐. 저는 10년 후에는 매우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이 있지. 중간에 넘기는 방법도 있어. 언제든지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에서 그럼 내가 못 견디면 그때 넘기고 양도 그러니까 차익 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시행 계획도 안 났잖아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나면 또 올라. 그럼 나 지겨울 것 같으면 팔든지. 맞아, 그때 팔아도 2년 돼요. 보유하면 앞서서 2년 보유 서울이니까 2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니까 이게 비과세 받는다니까. 그럼 5억 5천에 사서 8억에 팔면 2억 5천은 비과세 세금 안 내고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기 장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드려봤고 더불어 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에 들어가서 사는 거고 왜냐면 거기는 어차피 아파트가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재건축 정도를 노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살아야 돼.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어쨌든 시설 자체가 어쨌든 노후돼서 젊은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래도 가보면 나는 살만하던데. 거기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왜냐면 저희 방송이 시니어 방송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이제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거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저기 어디야 그 노량진 있잖아 뉴타운 어떤 분이 그 댓글 남겼는데 나 한 7, 8년 전에 거기 저기 재개발 그 저기 딱지 사가지고 지금 이제 그 20억 가까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그런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젊은 분이 그래 그럼 저기 합심해서 혹은 이제 뭐 자기가 싱글인데 거기 하고 자기는 그냥 원룸 같은데 살고 그럼. 그래요. 가격은 그렇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니까. 전세 월세도 좀 계속 불안하니까. 뭐. 제가 철원 땅 2006년에 샀잖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20년이 그냥 훌쩍 흘렀어. 진짜로. 금방 가요. 금방 가더라고. 진짜 금방 가더라고. 10년 금방 가. 금방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그렇게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예고. 다음 주 얘기 어디예요? 다음 주는 우리 일두의 고향 인천으로 갑니다. 아, 인천 어디? 인천 부평구로. 아, 부평구.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인천 부평. 예. 부평 어디? 부계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부계. 부계도 진짜 거기. 쪽에 약간 뭐가 있어요 지금. 부계가. 네, 선도지구. 아, 거기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해요. 사실 인천이 약간 그 홀대 아닌 홀대를 받는 게 사실 그런 노후 도심이 많아서. 근데 서구 쪽은 많이 개발이 됐어. 맞아. 뭐 루원부터 해가지고 거긴 가정도 맞아. 많이 개발됐는데 상대적으로 옛날에 중심이었던 데가 개발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워낙 인구도 많고. 이제 추진한다니까. 아, 그런 부계 쪽. 부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다음 주에는 저 부계 쪽으로 한번 저희가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기 뭐 제가 저기 말할 때 사실은 한다고 그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올려주시는데 그분도 참 가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이분도 참 특이한 분이구나. 그럼 사실은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그걸 내가 얘기를 왜 안 해?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거짓은 일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예요. 우리가 대본이 있는 방송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말버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대모사 있잖아요. 유명인들의 성대모사를 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특유의 그 말투가 있고 계속해서 쓰는 그 단어들이 있어. 그럼 김구라 성대묘사하면 사실은 이나.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김그라라고 한 친구가 사실 말이죠. 이런 걸 많이 했었어. 그 트레이드 마크지. 근데 그래서 아 내가 방송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칭찬도 너무하니까 이분은 모질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했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 많이 쓰고 근데 말이죠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원래 많이 해. 그렇지. 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웬만한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있잖아 시선을 확 집중을 시키면서 확 바꿀 수가 있거든. 아, 그게 전략적으로. 근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는 다 하는 거거든. 약간 이제 밑밥을 깔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 알죠? 그건 뭐예요? 선생님들 중에서 있어. 옛날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이런 거 맞아. 많았거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사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런 말투가 있어요. 쪼가 있어요. 예. 방송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어떤 교수님은 교수님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그래 맞아. 그래서 저는 방송하면서 잘 모르는데 교수님 잘 모르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게 말투인 것 같아. 맞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다 해. 다 맞는 말을 해.